어르신, 오늘 새벽에도 또 화장실 다녀오셨나요? 무거운 몸 일으켜 캄캄한 복도를 걸어가면서 아이고, 또 이런 애 하셨죠. 다녀오고 나면 잠은 다 달아나고 천장만 바라보다 날이 밝아버린 그 고통. 저는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오늘 밤부터 그 화장실 가는 횟수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비결은 지금 부엌에 있는 재료 딱 세 가지입니다. 꿀, 소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계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우리 콩팥과 방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도 출석 체크부터 할까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젯밤 새벽에는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댓글에 이렇게 딱 써주세요. 사는 곳, 그리고 몇 번 깼는지요. 예를 들어, 부산 사는데 어젯밤 2번 깼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런 건강 정보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밤 여러분의 콩팥을 살려줄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르신, 잠깐 눈을 감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년,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온 기계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장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해온 그 기계가 바로 여러분의 콩팥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 콩팥이 나이가 들면서 특히 밤에 유독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우리 뇌에서 항기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밤에는 소변 공장 가동을 멈춰라 하고 콩팥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밤새 8시간을 자도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순이 넘어가면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명령을 내리는 힘이 약해지니까 콩팥이 밤새도록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한빈뇨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6분이 야간뇨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르신, 이건 절대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이웃 어르신 절반 이상이 지금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은 화장실을 안 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은 소변이 아주 진하고 독해집니다. 이 독한 소변이 방광벽을 자극하니까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반대로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우리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많은 물이 그대로 방광으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을 안 마셔도 문제, 마셔도 문제인 이 상황에서 진짜 해결책은 물을 내 몸 안에 제대로 가두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낮보다 밤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낮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하니까 콩팥이 일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리에 누우면 온몸에 퍼져 있던 수분이 한꺼번에 콩팥으로 몰려옵니다. 낮 동안 다리와 발목에 쌓여 있던 수분까지 전부 콩팥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젊은 콩팥은 이걸 거뜬히 처리하지만 나이 든 콩팥은 이 갑작스러운 수분의 홍수에 허덕이면서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만들어 방광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야근을 강요받는 지친 일꾼과 같은 겁니다. 어르신, 혹시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밤만 되면 유독 화장실이 더 자주 마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어르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물을 많이 마셔서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콩팥의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알고 제대로 도와주느냐, 모르고 방치하느냐에 따라 오늘 밤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친 콩팥을 밤사이 효과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재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르신, 저는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왜인지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오는 분들이요. 꿀물도 챙겨 드시고 소금도 정확하게 한 꼬집만 넣으시는데 아직도 새벽에 한 번은 꼭 깨신다는 분들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딱 본인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오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어르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꿀과 소금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꿀은 밤새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항긴요, 호르몬 명령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수분을 몸 안에 붙잡아 두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꿀과 소금만으로도 야간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꿀과 소금은 수분 관리와 에너지 공급에는 탁월하지만 오랫동안 예민해진 방광벽의 염증을 직접 다스리는 힘은 부족합니다. 마치 불이 나고 있는데 연기만 빼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불씨를 꺼주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어르신, 나이가 들면은 방광벽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 신호를 보내서 지금 당장 화장실 가야 한다고 경보를 울립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너무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밥 짓는 연기에도 요란하게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민해진 방광벽을 직접 진정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3 이상 야간요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에서 방광 점막의 만성 미세염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염증이 있으면은 꿀과 소금을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방광이 밤새 계속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도 따뜻하게 하고 잠도 잘 자려고 노력하는데 왜 새벽만 되면 꼭 한 번씩 깨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방광 점막의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이 염증은 통증이 없어서 본인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나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 작은 염증 하나가 밤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을 방해하는 진짜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시는 꿀과 소금에 딱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이 오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야간요와 작별 인사를 시작하는 소중한 전환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해진 방광벽을 부드럽게 달래줄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계피입니다. 계피는 5,000년 동안 동양의학에서 신장과 방광을 다스리는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할머니들이 추운 겨울밤에 따뜻한 계피차 한 잔을 드시고 편안하게 주무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현대 과학을 몰랐지만 수십 년의 오랜 경험으로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꿀과 소금이 60점짜리 답안이었다면 여기에 계피가 더해지는 순간 비로소 100점짜리 완성된 황금 답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피가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세 번째 이유에서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르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릴 때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겨울밤에 계피차를 끓여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손이 꽁꽁 얼어서 들어오면은 따뜻한 계피차 한 잔 마시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날 밤은 왜인지 유독 깊이 잠들었던 기억이요. 그 시절 어른들은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잠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 오래된 경험이 현대 과학으로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과학이었는지 여러분께 직접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계피 안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계피의 약효를 만들어내는 핵심 물질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광벽의 염증을 직접 가라앉혀
줍니다. 국제민족약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핵심 성분이 요로와 방광 점막의 염증 수치를 현저하게 낮춰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렸죠. 예민하게 설정된 방광의 경보 장치를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소변이 어느 정도 충분히 차야 비로소 신호를 보내도록 방광의 감도를 올바르게 조정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꿀과 소금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계피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입니다. 어르신, 그동안 꿀과 소금을 열심히 드셨는데도 아직 한 번씩 깨셨다면 바로 이 염증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피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어르신, 밤에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끼면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 비상벨이 여러분을 새벽에 깨우는 겁니다. 꿀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면은 계피는 그 에너지가 밤새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해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가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조절하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꿀만 드셨을 때 처음엔 효과가 있다가 며칠 후 다시 깨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 혈당 조절 역할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피가 꿀의 에너지를 밤새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는 겁니다. 특히 당뇨가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콩팥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혈액 공급이 좋아진 콩팥은 밤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의 소변을 만들면서도 몸에 필요한 수분은 확실하게 붙잡아두는 능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말초 혈액 순환이 약해지기 때문인데 계피는 이 문제도 함께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은 콩팥도 따뜻해지고 콩팥이 따뜻해지면은 밤새 훨씬 더 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발이 유독 차갑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밤부터 반드시 계피가 그 오랜 불편함도 함께 해결해 줄 겁니다. 어르신,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꿀은 뇌의 연료입니다. 소금은 수분을 붙잡는 자석입니다. 그리고 계피는 방광 염증을 잡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콩팥 혈액 순환까지 함께 살려주는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밤부터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콩팥과 방광을 온전히 지켜줄 겁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계피차를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때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까지 편안하고 행복해지던 그 느낌 기억하세요? 오늘 밤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다시 찾아올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조합해야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네 번째 이유에서 황금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핵심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로 메모 준비해 주세요. 재료는 딱 세 가지에 하나를 더한 총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따뜻한 물입니다. 온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따뜻한 물 150ml를 준비해 주세요. 종이컵으로 치면은 한 컵이 조금 안 되는 양입니다. 온도를 어떻게 맞추냐고요?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나면 딱 맞습니다. 너무 뜨거우면은 꿀 속의 효소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은 방광이 놀라서 오히려 예민해집니다. 두 번째 재료는 천연 벌꿀 한 티스푼입니다. 무게로는 5g에서 7g 사이입니다. 반드시 천연 벌꿀이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사양 벌꿀은 효과가 없습니다. 천연 벌꿀을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품 뒷면에 탄소동 위원 소비를 확인하세요. 영하 20이 점 5보다 낮은 숫자, 예를 들어 영하 23이나 영하 24라고 적혀 있으면 진짜 천연 꿀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준비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한 꼬집입니다. 천일염이나 죽염이면 가장 좋습니다. 꽃소금이나 맛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한 꼬집의 양은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무게로 치면 0.5g도 안 되는 양입니다. 절대로 욕심내지 마세요. 많이 넣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료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실론 계피 4분의 1티스푼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계피 가루는 대부분 카시아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를 매일 많은 양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론 계피를 구하셔야 합니다. 실론 계피는 색이 더 밝고 향이 부드럽습니다. 건강식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실론 계피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드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이 다 녹았으면 계피 가루 4분의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벌꿀 한 티스푼을 넣고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꿀은 반드시 마지막입니다. 꿀을 먼저 넣으면 끈적한 성분이 소금과 계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언제 드셔야 하냐고요? 잠자리에 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고 콩팥이 휴식 준비를 시작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절대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150ml를 최소 5분 동안 7번에서 8번에 나누어 천천히 드세요.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서 잠깐 굴린 다음 혀 밑으로 천천히 넘기는 느낌으로 드시면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준비합니다. 따뜻한 소금 계피물을 먼저 5분 동안 천천히 다 마신 뒤에 아몬드 7알을 입안에서 가루가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드세요. 아몬드의 마그네슘 성분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착한 지방 성분이 밤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계피도 혈당 조절을 도와주니 당뇨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더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신 다음 날 아침에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붓거나 머리가 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은 소금 양이 과한 겁니다. 즉시 양을 줄이시거나 며칠 쉬어주세요.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돼요.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만성 신부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안전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이유입니다. 어르신. 저는 진료실에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 때마다 환자분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언제부터 효과가 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날짜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날 밤입니다. 오늘 밤 처음 드시고 주무시면은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 밤부터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첫날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완전히 정상입니다. 첫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50년 이상 굳어진 몸의 습관이 하룻밤에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첫날은 그냥 우리 콩팥이 이 새로운 도움을 받아들이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틀째에서 사흘째입니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전에 3번 깨셨던 분은 한 번으로 줄고 2번 깨셨던 분은 아예 안 깨는 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더라도 예전처럼 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방광이 진정되고 콩팥이 제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밤새 통잠을 자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빠져 있고 눈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뇌가 밤새 충분한 에너지를 받고 깊은 잠을 잤으니 머리도 맑고 몸에 기운이 넘칩니다. 어르신, 이 느낌 기억하시나요? 젊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가뿐하고 하루가 기대되던 그 느낌 말입니다. 일주일 후에 그 느낌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2주에서 3주가 지나면은 콩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낮에도 소변 횟수가 안정되고 소변 색깔이 맑아집니다. 몸 안에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숙면을 취하니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 조절도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딱 일주일만 소변 일기를 써보세요. 어제는 몇 번, 오늘은 몇 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우리 뇌는 더 빠르게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웃 어르신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어르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강의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어디였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자, 오늘 특별히 보너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박사님, 저는 황금 레시피도 열심히 챙겨 먹고 소금도 정확하게 한 꼬집만 넣는데 왜 저는 효과가 더딜까요? 이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밤의 문제는 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의 습관이 그날 밤 콩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낮에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낮부터 물을 아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은 소변이 아주 진하고 독해집니다. 이 독한 소변이 방광벽을 자극하니까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비명을 지르며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하루 6잔에서 7잔의 물을 골고루 나누어 드세요. 오후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커피와 녹차입니다. 어르신, 식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녹차 한 잔이 낙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낮에 마신 카페인이 밤에도 콩팥을 계속 자극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를 줄인 것만으로도 야간뇨 횟수가 평균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전 중에 즐기시고 오후부터는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습관입니다. 낮 동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와 발목에 수분이 고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은 낮 동안 다리에 쌓여 있던 이 수분이 한꺼번에 콩팥으로 몰려옵니다. 콩팥이 갑자기 쏟아지는 수분을 처리하느라 소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5분에서 20분 올려두세요.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미리 순환되면서 밤에 콩팥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가 너무 짜거나 단백질이 많은 분들입니다. 짠 음식은 콩팥이 밤새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고 과도한 단백질은 콩팥의 역과 부담을 늘립니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 싱겁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콩팥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르신, 오늘 낮에 물은 충분히 드셨나요? 오후에 커피는 드시지 않으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 밤 여러분의 콩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꿀은 밤새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입니다. 소금은 수분을 몸 안에 붙잡아 두는 자석입니다. 그리고 계피는 예민해진 방광을 진정시키고 지친 콩팥을 살려주는 수호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완성된 힘이 나옵니다. 어르신,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드린 것뿐입니다.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밤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오늘 밤 실천합니다 라고 딱 한 줄만 써주세요. 그 댓글 한 줄이 지금도 밤마다 고생하시는 다른 어르신들께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주변에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건강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안 꾸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이 저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